혹시 요즘 눈물이 자꾸 나시나요? 이상하시죠? 눈이 건조한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안구 건조증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저는 안과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 70% 이상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오세요. 그런데 대부분 본인이 안구 건조증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눈물이 많이 난다, 아니 웃음 많이 난다, 눈이 화끈거린다,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안구 건조증의 진짜 원인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온찜질 방법. 이거 제대로 안 하시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눈이 건조한데 눈물이 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온찜질 제대로 하는 법. 이거 90%가 잘못하고 계세요. 셋째, 하루 5분이면 되는 완벽한 관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분만 집중해 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붙어 있는 느낌 드시나요? 눈을 뜨기가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구 건조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눈꺼풀에는 마이봄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름을 내보내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눈물 위에 기름막을 만들어서 눈물이 증발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겁니다. 마치 국 위에 기름이 뜨면 국물이 식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마이봄샘에서 좋은 기름이 나오게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름질이 나빠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둘째, 눈꺼풀 근육이 약해집니다.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나오려면 눈을 깜빡일 때마다 펌핑이 돼야 하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펌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안 나오거나 막혀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구 건조증 환자분들이 눈물이 부족해서 건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70% 이상이 눈물은 충분히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마이봄샘의 염증 때문에 눈물이 금방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기름막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눈물이 아무리 많아도 금방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눈물이 많이 나는 겁니다. 눈이 건조하니까 우리 몸이 자꾸 눈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기름막이 없으니까 또 금방 마르고, 그럼 또 눈물이 나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 진료실에 오신 환자분이 계십니다. 58세 여성분이셨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눈물샘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전형적인 안구 건조증이었습니다. 마이봄샘이 거의 다 막혀 있었어요. 이분께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2주 만에 눈물이 80%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증상이 너무 좋아지셔서 깜짝 놀라셨어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하시는 분들 계시죠? 경험이 적은 곳에서 하시면 마이봄샘에 문신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아이라인 반영구 받고 나서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져서 오셨는데 현미경으로 봤더니 마이봄샘에 문신을 해놓은 거예요. 그 마이봄샘이 다 망가져서 기름이 안 나오니까 안구 건조증이 생긴 겁니다. 아이라인 그리는 건 상관없지만 반영구 문신 받으실 때는 꼭 경험 많은 곳에서 마이봄샘 라인을 피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안구 건조증 초기에는 단순히 피곤한 느낌, 뻑뻑한 느낌 정도만 듭니다. 그런데 심해지면 각막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어요. 각막 찰과상이 생기면 눈이 정말 엄청 아플 수 있고 계속 진행되면 심지어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찜질 제대로 하는 법입니다. 이거 잘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일반 사람들은 온찜질을 안 해도 눈꺼풀에서 기름이 잘 녹아요. 정상천에서도 그 기름이 잘 녹아서 눈물에 코팅을 잘 해주거든요. 그런데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염증 때문에 정상천에서는 그 기름이
안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올려서 기름을 녹여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찜질팩 같은 거 올려놓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진짜 안 좋은 행동입니다. 오히려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찜질을 통해서 마이봄샘 기름을 녹였으면 그 기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눈 안에 있거든요. 그럼 그걸 씻어내야죠. 염증이 있는 기름이 눈 안에 그대로 있으면 그것 또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찜질 3단계 관리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순서대로 하셔야 합니다. 1단계, 온찜질로 기름 녹이기입니다. 따뜻한 물수건이나 온찜질팩을 눈 위에 올려놓으세요.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 손등에 먼저 대보고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때 눈을 감고 편안하게 쉬시면 됩니다. 2단계, 기름 짜내기입니다. 온찜질이 끝나면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살살 눌러주세요. 위 눈꺼풀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 눈꺼풀은 아래에서 위로 살살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드름 짜듯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살살 문지르듯이 눌러주시면 녹은 기름이 충분히 배출됩니다. 여기서 스퀴진 포셉이라는 기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한 분들만 필요하고 일반적으로는 손가락으로 충분해요. 만약 스퀴진 포셉을 쓰고 싶으시면 쿠팡 같은 데서 2만 원에서 3만 원짜리 눈꺼풀 스퀴진 포셉 검색하시면 나와요. 근데 조심해서 쓰셔야 합니다. 눈에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스퀴진 포셉 쓰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균으로 하겠다고 알코올 솜으로 닦는 분들이 계신데 닦자마자 바로 눈꺼풀 짜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 성분이 눈에 들어가서 각막에 화상을 입어요. 알코올로 닦은 다음에 충분히 다 말리고 짜주셔야 합니다. 사실 스퀴진 포셉 쓰실 분들은 시간 없으시면 안과 가서 짜달라고 하세요. 비용도 얼마 안 하고 훨씬 안전합니다. 3단계, 애프터 케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안 하세요. 기름을 짜주고 나면 그 기름이 눈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인공 눈물로 쫙 씻어내야 합니다. 집에 인공 눈물 있으시죠? 한 방울 넣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눈에 넣어버리세요. 헹궈버리는 거예요. 온찜질 해주고 기름 짜주면 그 기름이 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인공 눈물로 쫙 워시아웃 해주면서 그 기름을 빼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는 눈꺼풀을 깨끗이 청소해야겠죠. 여기에 균이 들어가면 눈꺼풀염에 걸릴 수 있거든요. 티트리 오일 성분이 들어간 리드 클렌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일회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클렌징 폼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솜에 적셔서 여자분들 화장 지우듯이 눈꺼풀 가볍게 한 번, 두 번 밀어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집에 인공 눈물도 없고 눈가 전용 클렌징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세수로 해결하세요. 폼 클렌징 약하게 해서 눈가 한번 쫙 바르고 세수로 헹궈버리면 그 클렌징 성분이 기름을 어차피 제거해 주거든요.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온찜질 3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 온찜질로 기름 녹이기, 2단계 손가락으로 기름 짜내기, 3단계 인공 눈물로 씻어내고 클렌징하기. 이 세 단계를 하루 한 번, 잠들기 전에만 해주셔도 2주 안에 확실히 좋아지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공 눈물 자주 넣으시나요? 그런데 제대로 넣고 계신가요? 인공 눈물 제대로 넣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 플라스틱 문제 많이 들으셨죠? 인공 눈물 캡을 그냥 돌려서 따버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저만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눈 안으로 들어와서 전신으로 흡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 눈물 뗄 때는 항상 아래쪽을 향해서 뚜껑을 따주세요. 그 상태에서 한두 방울을 바로 버려버리세요. 그럼 주변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같이 버려질 겁니다. 인공 눈물 넣을 때는 검은 눈동자에 바로 찌르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아래 눈꺼풀을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빨간색 공간이 보이죠? 거기에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됩니다. 얼마 전에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공 눈물 자주 쓰면 오히려 안구 건조증이 안 좋아진다던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인공 눈물 중에 일회용으로 뜯어서 쓰는 건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나온 제품들 중에는 많은 수가 방부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방부제가 든 인공 눈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각막과 결막을 손상시켜서 술잔세포라고 눈물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공격해서 눈이 더 건조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부제가 든 인공 눈물은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방부제가 없으면 자주 넣어도 상관없느냐? 한 번 넣을 때 한두 방울만 넣어줘야 합니다. 쫙 뿌려서 전체를 씻어내는 개념으로 넣으면 우리 눈 안에 원래 있어야 되는 성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한 번 넣을 때 한두 방울을 넣는 건 하루 4회에서 6회가 가장 적당합니다. 나는 너무 건조해서 더 넣겠다. 네, 마음껏 넣으세요. 방부제만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이제 안구 건조증의 기본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마이봄샘의 염증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입니다. 여기서 영양제가 중요한데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를 섭취함으로써 마이봄샘의 염증을 줄여서 안구 건조증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엄청 많아요. 저는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한테 인공 눈물도 처방해 드리지만 오메가3를 먹으라고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메가3도 충분한 함량을 먹어야 됩니다. EPA와 DHA 함량이 1000mg 이상은 돼야 하고 제조사가 좋은지 확인해서 오메가3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 안 먹는데 음식 중에 먹을 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들기름 있습니다. 들기름이 몸에 들어와서 오메가3, EPA, DHA 성분으로 바뀌거든요. 안구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들기름 한 스푼씩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습도입니다. 가을철, 겨울철 되면 유난히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안과에 오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항상 가습기를 틀어놔서 실내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게 좋고 여름철에는 제습기를 너무 많이 돌리지 마세요. 수분이 없어서 습도가 너무 떨어지면 각막의 스크래치가 엄청나거든요. 항상 방 안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습관인데 모니터 보는 작업을 하거나 집중하는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눈을 덜 깜빡이게 됩니다. 특히 나이 먹으면서 깜빡이는 힘이 부족해서 완전히 깜빡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윗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만나야 안에 있는 기름이 눈에 쫙 퍼지면서 눈물이 눈에 한번 쫙 도는 겁니다. 근데 뭔가를 집중해서 보느라 잘 안 깜빡인다. 그럼 눈물층이 다 깨져버리고 눈물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작업 같은 걸 할 때 내가 건조하다는 걸 느낀다. 이런 분들은 일부러라도 눈을 더 자주 깜빡여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이봄샘의 염증 때문에 기름막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생깁니다. 둘째, 온찜질 3단계를 꼭 지키세요. 온찜질로 녹이고 손가락으로 짜내고 인공 눈물로 씻어내고 클렌징하기. 셋째, 실내 습도 40%에서 60% 유지하고 오메가3 먹고 눈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넷째, 인공 눈물은 방부제 없는 일회용을 하루 4회에서 6회 외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40대가 넘으면 대부분 안구 건조증을 앓고 계실 겁니다. 눈이 건조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물감도 들고 모래알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다 노화라고 이해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런데 관리만 잘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집의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시고 안과 내원해서 인공 눈물 처방받아서 잘 점안해 주시고 온찜질 해줘서 눈 안에 있는 기름을 잘 녹인 다음에 살살 문질러서 기름을 빼주고 인공 눈물로 씻어주고 마지막으로 클렌징으로 닦아주고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훨씬 좋은 눈 컨디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시면 2주 안에 확실히 좋아지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58세 환자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눈은 한 번 나빠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각막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염증이 심해지면 회복이 쉽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관리 시작하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에 눈 건조하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특히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분들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건강한 눈을 평생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눈은 매일 5분의 관리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